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실상 휴업 상태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태가 어떤지, 지역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과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원주문화원 박순조 원장, 장영덕 원주시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좀 올해 봄은 특히 문화예술계의 봄은 혹독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미뤄졌습니다. 그만큼 좀 지역 문화예술계의 생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실까요? 혹독했다기보다는 참혹했죠. 네네. 예.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원주 문화원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내 18개 문화원의 각종 행사가 모두가 다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대부분 프리랜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막연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거의 휴업에 들어갔다 할 만큼 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좀 실제로 어떨까요? 문화예술계가 아까 혹독했다 이런 표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예술계에는 잔인한 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강원문화재단에서 그 조사에 따르면 음악, 미술, 연극, 문학 각종 분야의 예술인들에게 대략 한 300명 정도한테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조사 결과가 1분기에 소득이 전혀 없다로 응답하신 분들이 약 한 60% 정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분들이 또 주수입원이 또 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또 개인 작가 활동 이런 것들일 텐데 학교도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 휴학에 들어간 상태라 소득이 전혀 없었어서 그야말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정도로 큰 위기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도 이를테면 무대, 음향 이런 시스템 하시는 분들도 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또 원주 문화원도 행사나 교육, 강연 같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진행을 못 하셨겠네요. 못했죠. 하나도 못했죠. 저희네가 동아리가 8개, 그다음에 문화강좌가 14개, 그다음에 강원 가명에서 하는 연중 프로그램. 이래서 22개, 24개까지 강의가 개설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반기에 해야 될 게 1박 2일로 역사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취소됐고, 그다음에 충효사의 재래, 충렬사의 재래 행위 이런 것도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업 상태죠, 모든 게요. 그래서 정체돼 있습니다. 지금 원주 문화원의 주요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 취소가 됐는데 원래 평소 같으면 지금 축제나 공연 이런 게 한창 할 때잖아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관광도 많이 가시는데 그때에 맞춰서 각 지자체마다 준비하고 있는 축제나 공연, 전시 이런 행사들이 많을 텐데 원주만 해도 벌써 굵직한 2개의 해외 유명 초청 공연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이탈리아 플라멩고 공연과 스위스 취리 유스 오케스트라 공연 이것들이 취소가 됐는데요.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공연 예정되어 있던 것은 이제 연기가 가능한 상황이라 하반기에 좀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 연기 개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이나 행사 같은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또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직접적인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좀 원주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번에 사업을 못해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3, 4, 5월 동안 3개월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네들의 강의 같은 거는 동아리 운영 같은 거는 8월 달 방학을 없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확보해주는 이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강사님들에 대한 아마 지원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네들이 지원 계획서를 우리 강사님들한테 다 알려주고 거기서 저희네들이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강원도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좀 지원을 하고 있나 보네요. 뭐 정부나 강원도 지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을 텐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순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예술인 복지 기금이라는 것을 운용해서 창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예산에 4억 원이 세워져서 1인당 약 한 1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는데 이런 그 긴급하게 창작 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지역에 계신 문화 예술인들이 그나마 조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차근차근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술인 단체들이나 공연 예술인들한테 원주시 소유의 공연장들을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연장, 민간 공연장들도 방역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다거나 문화예술인들이 좀 신청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좀 예술단체가 아닌 예술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예술인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서류로 지출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로서 증빙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선 같은 문제들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사태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발전이나 개선 방향들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이 되진 않았지만 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지역 체육 문화 시설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또 지역 문화예술계가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슬슬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원주 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운영이 중단됐던 원주 시티 투어 버스 이제 다시 운행이 된다고요? 이달 30일부터 고품격 레저 시티 투어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품격은 뭐 미지엄산이라든가 뭐 출렁다리 이쪽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네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6월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다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네들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네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티 투어 말고 청바지라는 버스도 그것도 설명해 5월 주실까요? 30일부터 이달 말서부터 운영합니다. 그거는 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버스인가요? 이제 그 관광가가 이제 주로 업무를 했는데 저희네들이 그냥 운영만 해주는 형태인데 뭐 쉼터를 갖고서 뭐 미점산에 가서 쉬는 거, 그다음 청바지 버스라 해서 그 운행하는 그 코디네이터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해갖고 거기서 뭐 재미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뭐 주요 교육이나 행사, 사업들이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6월서부터는 저희네들이 6월 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오픈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충여사나 충여사 제례행도 6월 달에 상반기에 못했던 거를 전부 다 저희네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문화예술계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기인 동시에 변화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랜선 음악회나 온라인 공연 같은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좀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문화예술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커다란 그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모든 것이 그 새로운 변화에 따른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예산도 따라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SOC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생활 밀접형 SOC 사업을 한다고는 그러는데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SOC 사업에 투자하는 거를 그 문화예술계에도 좀 확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네. 이런 것이 따라야지만은 뭐 저희네들이 유튜브로 인한 방송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지원이 좀 광범위하게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좀 지원이 더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비대면 콘서트 앞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택트 콘서트 네. 같은 것들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이제 완전히 변했구나라는 그 현실적인 체감을 하게 된 계기였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교과서가 또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변종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진행했던 그런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것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좋은 아주 교두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앞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스스로도 준비를 그런 온라인으로도 관객들과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스스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열리는 강릉 단오제도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지역 문화예술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 뭐 고용보험법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되고 있고 또 예술인 기존 소득, 기본 소득 같은 것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100%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아예 없던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또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지역에서 창작 활동하시는 또 예술 활동하시는 예술가들 그리고 이를 돕는 또 행정가들 그리고 이들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사태를 아직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태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 시행착오나 이런 뭐 개선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은 뭐 큰 물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예술인 고용보험법,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예술인들에게 한정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생소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거라 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고요. 네네. 다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예술인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창작 활동이나 공연 활동들, 그리고 예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고용했을 때 일정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전후에 뭐 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좀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피보험자 구직 급여 조건이 2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9개월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일을 하는 공연들, 뭐 공연 같은 경우도 3, 4개월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네.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국회 내에서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수치로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예술인들한테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상 예술인들이 예술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대책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문화예술계 위기를 극복하고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또 지원과 대책,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항상 위기 상황일 때 사회로부터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들이 제일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청년, 노인,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육성시켜 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게 또 시대의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술인 기본소득과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 단계이고 걸음마 단계이지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발전될 때 예술인들이 조금 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겠고, 그 창작 활동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시민들은 또 행복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창작인들과 예술인들 또한 역량 강화에 굉장히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아까 드렸던 것처럼 언택트 콘서트나 이런 비대면 전시, 공연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역에서 앞으로 창작 활동하고 예술 활동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의 역할도,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 예술가들과 지역에서 창작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의 삶과 그리고 지역에 계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동시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지역 문화예술계 예술인 분들한테 격려와 응원의 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고생 많으셨죠. 그러니까 금년 연초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시대에 예술인들도 새로운 각도로 좀 모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거, 이런 것이 뭐 지금 아까 보험 문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의원님도 예술인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 그리고 또 단체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우리 대중들은 그것을 예술이라 부릅니다.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연하시는 분들, 창작하시는 분들,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도 최대한 지역에 계신 분들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우리 아직 종식 선언이 되지 않은 만큼 개인위생 좀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문화원 박순조 원장, 장영덕 원주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